지금 보니까 일단은 패스 오브 엑자일 2는 여러가지 정보가 있긴 한데 그냥 해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패스 오브 엑자를 해보지 않은 제 리뷰를 본다면 일반적인 유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대중적인 게임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를 한번 잘 해볼게요. 제가 시간 많이 비워놨어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풀로 달릴 거예요. 그 리뷰를 보고 구매하셔도 되겠죠. 뭐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딱 찍은 질문만 보도록 할게요. 모든 걸 볼 필요 없어요. 저는 유비이기 때문에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질문도 있었어요. 처음에 인플루언서 질문이 있었죠. 여기서 2개 정도가 좋은 질문이었어요. 정식 출시에 대한 질문, 그리고 얼리 액세스 기간 동안에 시즌제라든지 리셋 같은 업데이트가 있는가. 정식 출시까지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6개월 정도 걸릴 거지만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2025년 안에는 종결을 낼 것이다. 그리고 얼리 액세스 도중에 한 2-3달 간격으로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때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클래스들을 하나씩 풀어서 정식 출시가 되기 전에는 모든 클래스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좋았던 질문이 패드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디아블로4가 패드가 진짜 쩔거든요. 왜냐면 디아블로4는 키보드 마우스랑 패드랑 실시간 연동이 돼. 예를 들어서 패드로 사냥하다가 마을에서 정비할 때 키보드 마우스가 바로 써져요. 근데 지금 패스 오브 엑자일 2는 실시간 연동은 안 된다고 얘기하시네요. 패스 오브 엑자일 1은 실시간 연동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또 패드가 중요한 게 플스 콘솔로도 출시가 되니까 패스 조작이 불편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디아블로4 패드로 즐기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퀄리티를 기대할 텐데 패스 오브 엑자일 2 같은 경우에도 전담팀이 있다고 하죠. 또 디아블로4 패드 쩌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자동 타겟, 그리고 아이템도 자동으로 타겟이 돼가지고 손이 진짜 편해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되더라도 앞으로 개선한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뭐 서너리 같은 경우에는 WASD로 움직이면서 마우스로 조준을 할 수 있잖아요. FPS 게임처럼. 근데 그걸 패드로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만약에 자동 타겟이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내가 움직이더라도 타겟은 몹을 향하니까. 물론 키보드 마우스가 더 유리하겠지만 패드로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좋겠네요. 어쨌든 전담팀을 구성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엑스박스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거든요. 제 영상 좌측 하단에 상품 누르면 쿠팡 열리잖아요. 거기서 엑스박스 패드 정품, 거기서 최저가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PS님께서 유저 질문을 골라주셨는데요. 유저 질문이 좋았죠? 패스 오브 엑자일 1에서 스킬 구매 전에 입어볼 수가 없었다. 미리 보기 기능은 유튜브 영상으로만 볼 수 있었는데 패스 오브 엑자일 2에서는 미리 보기 기능이 있는가? 미리 보기 기능을 집어넣었다. 좋네요. 저도 사실 스킨충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정말 재밌다면은 스킨 좋은 거 살 거예요. 지금 제가 고민 중인 게 이건데 아직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고민은 안 했어요. 하지만 출시해서 해보고 정말 재밌다 이러면은 저는 이걸 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포인트 중에 1000점 투자해가지고 길드 인원 1000명 뚫어서 웬만하면 구독자분들 다 초대할 거예요. 그리고 인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최종 접속 시간이 나온다면은 관리하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종 접속 한지 한 달 지났다. 그러면 그냥 추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귀했을 때 또 재초대 드리면 돼. 그거는 인원이 다 찼을 때 그렇게 할 건데요. 길드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도 좋았어요. 멀티플레이 어떻게 지원하는가? 액트 밀 때 6명까지 초대가 가능하고 액트도 같이 밀 수 있다. 그리고 파티원이 죽었을 때 부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엔드게임 컨텐츠에서는 부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력자들로 구성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엔드게임 컨텐츠 중에서 피나클 보스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잡는 과정이 되게 험난한가 봐. 엔드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맵을 깨고 마지막에 보스를 만나는데 거기서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디아블로로 치면은 나락 150단을 깨는데 150단 보스에서 죽으면 다시 1단부터 깨야 되는 뭐 그런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든 거죠. 그래서 그런 엔드 컨텐츠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좀 낮춰줄 수 있는가. 일단 조나단은 엔드 컨텐츠는 엔드 컨텐츠다워야 된다. 피나클 보스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최종적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초초상위권 최종의 유저들을 위한 컨텐츠이다. 따라서 의도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특별히 너프하거나 완화시켜줄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도 그래요. 엔드 컨텐츠는 정말 엔드 컨텐츠다워야 되니까 그런 게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도전의식이 생기죠. 디아블로4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깰 수 있는 건 좋은데 목표가 없어지니까 좀 지루하죠. 그래도 나락이라는 게 있어서 예전보다는 좀 낫지만 어쨌든 패스 오브 엑자일 2는 극단적인 엔드 컨텐츠가 마련돼 있다. 그리고 얼리 액세스는 6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은 얼리 액세스 끝나기 전에 깰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밀리 클래스에 대한 질문인데
시청자분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물리 피해가 조금 손해보는 게 있는 것 같고 원소 피해보다 그 다음에 밀리 클래스가 좀 빡센가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 쭉 들어보면은 개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맨피스님이 글쎄요 라고 했지만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저도 사실 밀리 클래스를 좋아하는 편인데 보통 암살자 캐릭을 많이 하죠. 근데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법사가 좋잖아요. 블리자드의 딸이니까. 디아블로2도 그랬고 3도 좋았고 4도 괜찮았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데 페소백자일의 딸은 누구인가요? 레인저인가요? 아, 페소백자일의 딸은 위치예요? 위치 좋아 보긴 하더라. 어쨌든 저는 머서너리 해보고 그 다음에는 원소를 해볼 생각인데 근데 플레이하다가 잘 나가는 클래스가 있으면 그거 해볼 생각이에요. 남들이 많이 하는 거 해야지. 몽크는 안 할 것 같아요. 제일 안 땡기는 클래스가 몽크예요. 이상하게 디아블로 할 때도 몽크나 수도사는 손이 안 가. 그 다음에 자유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유저 간 거래가 거의 100% 풀려있다고 하죠. 그리고 거래소도 있고 페소백젤 1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되게 잘 돌아갔나봐. 그래서 경제 전문가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에 페소백젤을 모르는 사람들, 완전 신규 유저를 위해서 게임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위키나 이런 것들을 구현할 계획이 있는가. 조나단님은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는 저희가 좀 활성화시킬 수 미래에는 그런 것을 구현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통찰력 있는 질문, 본인의 질문인데요. 잠수함 너프 했냐 물어보니까 조나단도 껄껄 웃으면서 솔직하게 대답하죠. 뭐 있었다 없었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진 않았고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단 얘기죠. 하지만 그 잠수함 너프한 부분은 사소한 게 많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있겠죠. 다 공개하지는 못하고 좀 변경된 부분은 있을 수도 있다. 잠수함 패치가 있긴 있었나봐요. 유니크 아이템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우버 아이템 이런 거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페소백젤 1을 해본 사람들이 이해하는 질문이지만 외부 사이트나 서드 프로그램 이런 거 와우로 치면 애드온 그런 것들을 창을 많이 띄워놓고 플레이하면서 참고를 많이 해야 되나봐요. 그게 굉장히 사실 번거로운데 페소백젤 2는 그런 것을 또 하지 않도록 인게임 내에서 구현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질문이었죠. 실제로 페소백젤 1 같은 경우에는 외부 프로그램 만든 유저를 GGG에서 고용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완벽하게 정보를 보여주진 않지만 나름대로 신경 썼다고 해놨고 그리고 조나단이 얘기하기를 그런 거를 찾아보면서 하는 것은 크게 추천하지 않는다.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물론 말만 그렇게 하고 인게임 내에서 구현 안 해주면 욕먹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게임에서도 구현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와 콘솔 유저 같은 경우에는 귀찮겠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도구가 필수적이라고 하지만 조나단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임은 직접 탐험하고 유저가 찾아가는 재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또 NC 얘기해야 되나? 씨바 그리고 도트 캡이라고 해서 도트 데미지가 한계가 있나봐요. 페소백젤 1 얘기인 것 같은데 2에도 그런 게 있냐. 하지만 이제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네요. 탑승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잘 모르겠다. 나오면 해봐야 되겠네요. 해보고 천천히 하면 되니까. 출시하기 전부터 빡시게 정보 막 말면 좋긴 한데 머리 아프잖아요 사실. 페소백젤 1 고인물 유저들은 페소백젤 1 알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정보 찾아보고 알아야 되는 게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같이 페소백젤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게 솔직히 존나 귀찮아요. 저걸 왜 알아야 되지? 그냥 출시하고 하면 안 되나? 진짜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나도 오늘 Q&A 포인트를 그런 질문들로만 골라서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막 머리 아프게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나오면 해보면서 차차 알아보자. 벌써부터 막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나도 초보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뉴비 입장에서 직장인 라이트 유저 입장에서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얻을 건 얻고 나도 귀찮고 막 어려운 거 싫어하거든. 정말 어려운 정보나 귀찮은 게 있더라도 최대한 쉽게 바꿔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같이 뭐 재밌게 합시다. 천천히 해보도록 해요. 6개월이니까 시간 많죠. 그리고 길드에 대한 질문. 길드장이 포인트를 구매했을 경우에 1000명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그냥 소통 장소죠. 같이 파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파티하려면은 단톡방을 이용하거나 파티 찾기 게시판 이런 거 이용해야 되는데 길드가 있으면 그런 건 좀 편하긴 해. 마지막 질문 좋았어요. 사실 나 궁금했거든요. 페소백젤 1 같은 경우에는 디아블로2도 그렇지만 액트를 매 시즌마다 밀어야 됐잖아요. 처음에 한 두세 번까지는 그게 괜찮은데 5번, 6번, 7번 이렇게 되면은 좀 지루해. 액트를 미는 게.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나는 디아블로4 같은 게 좋아요. 디아블로2도 해봤고 3도 해봤는데 액트를 미는 것보다는 그냥 시즌 전용 컨텐츠를 바로 들어가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걸 싫어하는 분도 있어. 안타깝게도 또는 다행히도 액티를 밀어야 된다고 합니다. 매번.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케바케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패스오백짤 2 나오면은 저는 시청자분들이랑 함께 뭐 재밌게 해볼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출시하기 전까지 패스오백짤 1을 한 2-3일 정도 해볼 거예요. 하면서 좀 익혔다가 12월 7일에 패스오백짤 2가 나오면은 토, 일, 월까지 거의 잠 안 자고 달릴 거거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톡방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싸우지 말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